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정보 보안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본 강의를 맡게 된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TNS소프트에서 서비스 사업본부장을 맡고 있는 연수건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넥슨, 쿠팡 같은 기업에서 정보보호 업무를 진행을 했고요. 현재는 TNS소프트에서 정보보호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T&D 소프트는 정보보호 토탈 서비스 전문 기업인데 하는 업무는 좌측에 보면 정보보호 컨설팅, 보안 SI, 보안 유지보수, 총판 등의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뒤에 그 정보보안 직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직군에서 하는 대부분의 업무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 보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느낌, 감 이런 것으로 정보 보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 정보 보안이라는 것이 사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건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에 발생하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 기술적 수단 또는 그 수단으로 이루어진 행위를 뜻하고요. 좀 어렵죠.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외부에서 공격을 받거나 혹은 내부에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이런 것들을 탐지해내고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단적으로 정보를 유출하고 공격하는 것을 탐지하는 역할이 사실 어, 세분화해서 나눠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고 정보 보안은 그 세분화적으로 나눠진 그 직군들마다 높은 수준의 보안 전문성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보안 관련된 직군들이 어떤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정보보안 직군의 가능성인데요. 우리가 정보보호를 배우려면 혹은 내가 정보보호를 선택을 하려면 정보보안이 앞으로 어떻게 되고 있고 정말 지금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봐야겠죠. 자, 요즘 세대는 두루두루 여러 가지를 아는 그런 좋은 인재들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많이 좋아하고요. 보안이라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관련 직군이 아주 세분화되어 있고 아주 전문적으로 그 각각의 세분화된 영역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보안은 정보보안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뭐 컴퓨터 보안이다. 그러면 반드시 앞에 컴퓨터가 붙죠. 컴퓨터에 대해서 컴퓨터가 있어야 그걸 보안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요즘에 뭐 가상화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혹은 그 자동차 뭐 자율주행 그러면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어떤 기술이 있고 자율주행 자동차 보안 이렇게 뒤에 이제 보안자가 어떤 특정한 기술에 이렇게 붙어서 같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어떤 기술이든 보안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기술 이런 영역들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보안은 같이 점점점 넓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안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거죠. 이분들이 뭐 IT가 한꺼번에 없어지지 않는 이상 보안도 없어지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보안 직군들은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눠보면 굉장히 영역이 잘게 쪼개져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 하나하나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이해킹 전문가입니다. 이분들은 기업의 정보 시스템에 침투가 가능한지를 테스트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 어떤 정보 시스템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웹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그 지식을 이용해서 또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술, 능력도 보유해서 그 정보 시스템을 해킹해보고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정보, 공격 기법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공격을 할 때 이렇게 수동으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공격할 수 있는 툴들도 잘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컨설턴트나 기업의 보안 관리자로 그 전문가 활동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악성 코드 분석가는 뭐 악성 코드라고 하면 바이러스, 게임 핵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게임 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걔네들의 원리를 분석하고 걔를 방어하기 위한 대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분들은 리버싱이라고 하는 기술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리버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조금 코딩 같은 거 해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와 내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대화의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문자로 해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번역을 해서 만들죠. 그게 이제 실행 파일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오는데, 악성 코드들은 이미 그 과정을 다 거쳐서, 게임액도 이미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흔히 .exe라고 하는 실행 파일로 만들어져서 이제 감염을 시키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채취했을 때 그 원리를 분석하려면 그, 그 파일 자체를 원래의 그 코딩 단계 그 수준으로 다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런 분석하는 기법을 리버싱이라고 하는데, 그런 리버싱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그 프로그램을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보안회사나 게임회사의 분석가로 활동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안 솔루션 개발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보안 솔루션은 컴퓨터 백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네트워크 구간에도 있어야 되고 컴퓨터에도 설치해서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솔루션이 사용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개발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분들은 C나 C++이나 자바나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당연히 그 프로그램 기술과 더불어서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게, 어떤 해킹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방어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 공격에 대한 어떤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이런 분들은 보안회사 개발자나 보안 엔지니어가 되실 수 있고요. 네, 보안 솔루션 운영자는 보안 솔루션을 개발해서 그 판매를 하게 되면 그 판매한 그 솔루션들을 회사에 설치해서 그걸 운영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분들도 네트워크나 서버 이런 것들에 대한 운영 지식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보보호 솔루션을 우리가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걸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근데 그걸 운영한다는 것은 거기에서 악성 코드가 들어오거나 누가 해킹하거나 이런 것들을 탐지해내는, 그리고 분석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해킹 공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도 높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그 솔루션 운영 전문가들은 보안회사 엔지니어나 기업의 보안 담당자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전문가는, 요즘 개인정보 많이 알고 계시죠? 이름, 주민번호 이런 것들이 다 그 개인정보에 포함이 되고, 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면 굉장히 개인의 어떤 그 신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잘 보호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법률로 그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실제 기업에서는 그 법률을 준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법률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같은 법률이 있고, 이 법률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업에서 어떻게 준수하고 그 대책을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을 그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개인정보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정보보호 관련된 법률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안 기술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겠죠. 법률 플러스 법률에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 회사에 적용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적용을 해야 잘 적용이 될까,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분들은 정보보안 컨설턴트나 기업보안 관리자 등을 통해서 그 전문 역량을 발휘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보보안 컨설턴트입니다. 정보보안 컨설턴트는 어, 특정 기업에 혹은 어떤 기관에 그 정보보호의 수준을 혹은 정보보호의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그것들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해주는 그런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분들은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는 그 회사에 컴퓨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컴퓨터도 있고 네트워크 장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보안 솔루션도 있고 우리 홈페이지 만드는 웹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실제 그런 것들에 대한 취약점, 정보 시스템에 접근을 해서 어떤 취약점을 가지고 있고 얘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기술적인 분석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한 분들은 이제 회사의 어떤 프로세스 보완을 할 때, 뭐 패스워드는 어, 뭐 3개월에 한 번씩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 패스워드 복잡하게 만드는 회원가입 같은 거 할 때 특수문자, 영문자 넣고 뭐 몇 자리 이상하고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정책으로 만들어져 있어야지만 그것들을 우리 회사에 10개의 서비스가 있으면 10개의 서비스에 동일하게 적용할 거잖아요. 그리고 패스워드도 동일하게 3개월에 한 번씩 바꿔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어떤 회사의 보안과 관련된 절차,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법률에 위배되지 않게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개선할 부분을 찾아내는 그런 분들이 이제 한 부분이 또 계세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관리 체계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회사에 직접 침투해서 해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보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근데 요런 업무를 하려면 우리가 회사의 전반적인 걸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 회사가 어느 법률에 해당이 되고 어떤 법률을 준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잘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보보호 인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정보보호 인증은 뒤에서 잠깐 다시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정보보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준, 그 기준에 이 회사가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인증에 대한 지식도 보유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은 어떻게 분석하는 것인지 그런 능력도 보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회사의 전반적인 것들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정보보안 컨설턴트나 기업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가 개선 사항을 찾거나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기업 보안 관리자로서도 전문가로 활동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인데,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면 사이버 범죄, 어떤 인터넷상의 뭐 댓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사이버 범죄 많이 나오잖아요. 뭐 동영상을 유포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러면 그런 것들의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법률적으로 그게 범죄라고 하는 것, 누가 언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입증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그런 용도로 이제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걸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도 다 압류해서 분석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고요. 여기서는 실제 포렌식이라고 하는 것은 포렌식 하는 전문 툴들이 별도로 존재를 하고 있고, 이런 전문가분들은 그런 툴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그런 툴에서 나온 결과값을 분석해서 얘가 증거로서 활용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그 점검할 수 있는 분석 능력을 같이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뭔가 그 증거 뭐 이런 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이버 수사대의 어떤
인력으로 전문가로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변호사들이 많이 있는 법무법인 같은 데서 전문위원이라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서 우리 회사가 해킹을 많이 당하고 있고 법적으로 뭔가 해야 될 게 많으면 기업 보안 전문가로서도 활동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안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나면 그거를 침해 사고에 대한 분석 및 대응 이런 것들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의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회사에서 분석가로 활동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침해 사고 대응 전문가인데요. 사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와 침해 사고 대응 전문가는 약간의 겹치는 부분이나 유사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침해 사고 대응 전문가 분들은 디지털 포렌식보다는 약간 앞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다 디지털 포렌식까지 포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침해 사고의 원인 및 이런 것 원인을 분석을 하고 이걸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수립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침해 사고를 분석하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공격했는지 이런 공격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해킹 공격, 공격에 대한 어떤 기술, 그 다음에 그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아야지만 얘가 어디가 문제인지 이렇게 약간 어찌 보면 의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 시스템에 대해 잘 알아야 되는데 특히나 정보 시스템 중에서도 로그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로그는 뭐냐면 컴퓨터가 켜졌다, 꺼졌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들어왔다, 나갔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컴퓨터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을 컴퓨터가 스스로 기록하는 그런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컴퓨터가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사람이 잘 분석해내면 아 원인이 어디 있었구나 문제가 무엇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침해 사고 대응 전문가들은 로그에 대해서 잘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거기서 나아가서 해킹된 시스템을 보면 대부분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악성 코드에 대한 샘플을 채취를 해서 뭐 물론 백신 회사에 전달을 해서 분석 결과를 받을 수 있지만 뭐 그게 뭐 시급성을 요구하거나 이러면 직접 분석을 해서 대략적인 동작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 보고서 같은 걸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대응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능력을 보유하고 계시면 침해 사고 대응 전문가로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안 관제사 이게 보안 관제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회사에 이런 정보보호 솔루션 같은 것들을 설치해 놓고 1년 365일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CCTV 같은 것도 포함이 될 수도 있지만 계속 그런 것들을 가지고 상시 어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침해 행위가 발생했다 이런 것들을 탐지하면 그 시스템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분석 역할을 이런 침해 사고 대응 전문가가 진행해 주실 수 있고요. 뭐 관련해서 이제 백신 회사에서도 이런 침해 사고 대응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침해 사고 대응 전문가 역할을 할 수 있고 정보보호 컨설턴트 아까 모이해킹 전문가 있었지만 모이해킹은 공격도 할 수 있지만 실제 해킹 들어온 것들에 대한 패턴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침해 사고 대응 하는 인력들이 정보보안 컨설턴트 혹은 기업보안 관리자로서 활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안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인데 이제 요즘에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졌죠. 옛날에는 뭐 메가, 기가 이 정도 단위였다면 요즘은 테라, 뭐 페타 뭐 이런 형태로 데이터 단위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그런 큰 데이터들을 우리가 모아서 해킹의 원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내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보면 이제 이거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여기 스플렁크, 심, 하둡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솔루션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계시면 빅데이터 전문가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보안 전문가인데요.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하려면 서버를 막 만들어서 구축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걸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IDC라고 해서 뭐 KT 뭐 이런 데서 일정간 어떤 공간, 물리적인 공간을 빌려서 우리가 서비스 환경을 만들고 이렇게 서비스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비용이나 어떤 확장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그 요즘에 어떤 그 비즈니스를 많이 충족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클라우드라고 하는 그 가상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의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버 환경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굉장히 그 클라우드 서비스가 계속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큰 기업들, 해외 기업들, AWS, 뭐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우리나라도 이제 네이버, KT 이런 데는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걸 제공을 하고 있고, 앞으로 많은 회사들이 클라우드를 사용을 할 텐데, 그 보완을 해주는 그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안 인증 전문가는, 아까 이제 인증을 뒤에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보안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회사의 보안 수준이 우리는 보안을 잘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마크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정 회사에 가서 그 회사의 보안 수준을 다 검토해보고, 아, 여기는 보안을 잘하고 있군요 하고 인증서를 제공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되는 회사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심사하고, 그 다음에 개선책을 뭐 제안하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이제 정보보호 인증 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 이런 분들은 사실 시험을 봐서 정보보호 인증 심사원이라고 하는 자격을 취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인증 심사하는 심사원으로 활약을 하실 수도 있고, 또 기업에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도 뭔가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보안 관리자나 정보보안 컨설턴트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안관리자는,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우리 회사가 클라우드를 쓰고 있고요, 인증도 받고 있고요, 책점 점검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대부분 기업의 보안팀이라고 하는 걸 유지를 해서 그 안에서 이제 그런 업무들을 다 하나씩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그 기업의 보안을 책임지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분들은 그 다른 지금까지 나왔었던 그런 지식들도 많이 보유를 해야 되지만,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추가로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 보안이 우리 내부에 있는 직원들로만 다 소화할 수도 있지만, 외부의 전문가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그걸 진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전문가들이 하는 역할들이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역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은 이제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인데요.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정보보안 관리자가 경험이 축적이 되고 어,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한다면, 이제 그런 보안의 역할을 총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그런 분들을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의 경험 관점에서 보안 전략을 수립하고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요. 꼭 보안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보보호 기술들도 잘 이해하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정보보호 관련 법률이나 관리체계 인증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기업의 그 최고 책임자를 담당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직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 저렇게 하려면 우리가 전문가로 갈 수 있는 어떤 준비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안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과거보다 정보보안학과를 유지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정보보안학과가 이렇게 많은 형태의 서로 다른 이름으로 이제 학과를 개설해서 그 교육을 시켜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있는 학과들이 이름은 다 다르지만 배우는 것들이 아마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세부적으로 그 학교의 그
커리큘럼을 보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직군과 관련된 커리큘럼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선택이 됐다면 이런 학교에서 제공하는 어떤 기능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그 커리큘럼에 잘 녹아들어 있는지, 그리고 뭐 학년별로 잘 그런 것들을 성장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어, 확인하고 접근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또 학교에서 커리큘럼대로 가리키는 것, 그거 습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더불어서 이제 그 동아리 같은 것들이 잘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학교에는. 그리고 특히나 보안 인력은 많지 않기 때문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지속적으로 동아리를 양성하는 그런 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런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면 어떤 같이 모여서 세미나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뭐 취미 뭐 관련된 뭐 시험을 같이 뭐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 역량을 올리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지 못하고 다시 보안을 배우고 싶은 이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여기 보면 꼭 학교가 아니더라도 배울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공공교육기관이나 민간교육기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보안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잘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학습을 한다면 뭐 전문가가 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통 과정이 한 3개월, 짧게는 3개월, 그 다음에 뭐 보통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정보보안 쪽은 어쨌든 자격증이라는 것은 나를 표현하는 어떤 그 어떤 뭐 스펙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공부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고 스펙을 쌓는 것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보보안 기사나 산업기사 같은 것들을 충실히 준비해서 취득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PPG 같은 개념관리사 자격증 같은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거 말고도 시사, 시습 뭐 이런 국외 자격증들이 있는데요. 그런 자격증들을 취득을 하면 취업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 뭐 정부기관 관련된 업무를 한다 하면 그런 것들이 다 경력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자격증은 뭐 많은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건 물론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꼭 필요한 자격증들은 반드시 취득해 놓는 그런 형태로 자격증을 내 것으로 만드는 전략을 짜보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사실 보안 영역이 굉장히 다양하고, 우리가 보안 이렇게 보면 하나지만 그 안에 직군별로 배워야 될 것이 다 다르고 아주 세분화되어 있는 걸 앞에서 보셨으니까 그거대로 한번 본다면, 일단은 전체를 다 하기가 사실 하는 분도 할 수 있는 분들도 거의 없을 뿐더러 이제 그 하나를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를 깊이 있게 배워두면 다른 기술들도 거의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은 걸 정해놓고 그거 하나에 열심히 매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매진을 할 때 아주 탄탄하게 익혀야 됩니다. 이게 뭐 공격 기법이 하나 있으면 그 공격 기법의 동작 원리부터 해서 뭐 그 공격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걸 보호하는 보호 대책, 이것까지 세트로 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공격에만 치중해서 공격은 이렇게 하는데 공격 원리는 다 알지만 어떻게 보호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지 이런 걸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의 큰 사이클이라고 보시고 아주 단계별로 탄탄한 그런 지식을 공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할 수만 있다면 떠오르는 기술과 관련된 보안을 하는 게 좋겠죠. 뭐 과거의 기술과 관련된 보안을 하면 뭐 그게 중요하진 않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곳이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기술과 관련된 보안을
내가 충실히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은 대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상대방한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문서로 말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문서로 작성된 내용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워드나 한글이나 이런 걸 작성하는 것 플러스 이 파워포인트 같은 프리젠테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작성하고 설명하는 그런 능력을 보유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뭐 이건 뭐 다른 데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영어를 잘하면 많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IT 관련된 서적이나 이런 것들이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려면 영어를 잘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뭔가 테스트해보고 만들어보고 이런 것들을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놓으셔야지만 나중에 그런 걸 가지고 충분히 자료로서 활용을 하거나 뭐 어디 그 취업을 하게 될 때 그런 자료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당장 가지고 있는 기술도 중요한데 앞으로 더 성장하는 새로운 기술들을 얼마나 빨리 습득하고 그것을 습득하려고 하는 열정을 갖고 있는지, 성실한지, 그런 정보를 잘 공유하는지, 이런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에서도 이제는 그런 능력들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준비를 하시면 앞으로 그 보안이라고 하는 직군을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아주 훌륭한 전문가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그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